네, 안녕하십니까. 날씨 더우신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너무 오랜만에 얼굴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찍고 있네요. 요즘은 뭐 영상을 이렇게 제 얼굴 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면은 약간 좀 퀄리티가 떨어지고 뭐 이렇게 편집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될 수 있으면은 좀 이쁘게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약국 본사에 이게 좀 부탁을 드려갖고 이제 편집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요즘 영상 자체를 제가 찍으면서 뭐 계속 이제 보여드리려고만 하니까, 그래서 조금 보시는 분들이 많이 좀 오일 장수인 것처럼, 진짜 오일 장수 맞아요 근데 오일 파는 사람 맞아요. 오일 장수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좀 더 차에 대해서 예방 정비나 차 밑을 더 잘 보고 이상 있는 부분들을 잘 이게 쪽집게처럼 집어내고, 그러니까 기본 검사를 제가 좀 남들보단 잘 하죠. 예. 이게 특화돼 있어요. 그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에 특화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또 한 부분에 막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오늘 영상을 찍는 건요, 조금,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그, 요약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자, 3R이란 제품 아시죠? 오일 여과기 장치죠. 원심 분리기 있고, 이 3R.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막 진짜. 근데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얘네들이 하는 역할,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역할,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역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얘네들이라는 거는 오일, 카본, 슬러시, 이 부분. 그리고 또 요놈이라고 그러는 거는 소음기가 하는 역할, 소음기가 어떻게 되는지. 또 요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얘네가 이 소음기 자체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 원리. 그러니까 EGR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DPF나 이런 게 요소수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된다는 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고 계속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지만이 어떤 거에 됐던 간에, 수용차가 됐던 뭐가 됐던 정말 차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하실 수가 있으세요. 첫 번째 팁이 뭐냐면은, 중고차를 사셨을 때 휘발유는 오일 캐치, 뚜껑을 열어서 뚜껑이 어떻게 돼 있느냐, 카본이 얼마나 붙어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고, 화물차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디젤 차들 옥탄, 색탄, 옥탄가는 붉은색이 돼요. 오일 자체가 옥탄에 의해서 변질되게 되면, 오일이 변질되게 되면은 똑같은 오일을 테스트를 하시더라도 색탄에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 색탄 같은 경우는 검정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탄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석탄이에요. 석탄. 진짜 석유 석탄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 색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검정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음기가, 촉매가, 휘발유는 옛날부터 달려 있었고, 이게 디젤 차들이 아마 꽤 오래전, 이제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이게 붙어 나온 지가. 그래서 무조건 배출구 쪽에 하얀색 장갑이든 뭐든 낀 다음에 이거를 딱 닦아 보세요. 이게 천을 닦고 뗐을 때 매연이 심하게 묻어 나오게 되면은 그 차는 이미 DPF가 많이 오염돼 있는, 그러니까 소음기 자체, 촉매 자체가 많이 오염돼 있기 때문에, 이 촉매가 오염이 심하면요, 그 오염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바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많이 오염돼 있는 차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원래 다 오염이 돼 있는 게 정상이라고 거기서 판단이 돼서 끝,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남들 다 똑같이 전부 다 저러니까 끝.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 그러니까 원래 저런 거냐 과연, 제작사들이 저렇게 원래 제작을 해서 내놓는 것이냐. 그러니까 유독 이쪽에 오면 금방 망가지고 이쪽에 오면 금방 망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상이냐 이거예요.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좀 답답하고 해서 제가 이거 영상을 찍는 거예요. 자, 일단은 거기 부분이 있는데, 이 오일이라는 건요, 정말 제대로 된 오일이 들어갈 경우에는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된 오일은 사운드, 소리,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거칠어져요. 근데 그거를 온도로서 이걸 잡는다? 낮춰서? 왜 그냥 선마스터 온도 조절기를 빼버리죠. 그냥 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럼 차라리 온도가 무조건 낮으면은 좋다, 온도가 무조건 낮으면 좋다, 그러면은 차라리 선마스터를 빼고 다니면 되지. 라제다 두세 개씩 더 연장해 갖고 팬을 더 달아 갖고 오일을, 냉각수를 더 시킬 수 있게끔 해버리면 되지. 왜 굳이 온도가 올라가야 되냐 이거예요. 온도라는 건요, 디젤이라는 건요, 자, 옛날부터 휘발유 차는 촉매가 달려 나왔어요. 근데 그 휘발유 차는 왜 고장이 안 났을까요? 촉매가. 휘발유 옥탄에서는 왜 고장이 안 났을까요? 일단은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옥탄은. 그리고 두 번째, 걔는 점화 플러그예요. 점화 플러그. 디젤은 뭐죠? 압축이에요. 압축이라는 건 뭘까요? 온도하고 되게 민감해. 이게 탁탁 달라붙어 있어요, 온도하고.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매연이 많이 나올 수, 이게 완전 연소가 될 수가 없죠. 온도가 너무 높으면 선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온도가 당연히 매연이 완전 연소가 안 되니까 매연이 많이 나오죠. 그럼 이 오일이라는 게 하는 역할이 뭘까요? 부드럽게, 진짜 날이 춥든 날이 뜨겁든 그 온도를, 중요한 거는 부드럽게 완전 연소할 수 있게끔 제대로 움직여 주는 거죠. 그게 오일이 하는 역할인데, 중요한 거는 가격의 성능이 나온다는 겁니다. 가격의 성능이. 그러니까 싸면서 좋은 걸 찾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일은 없어요. 세상에. 세상 천지 찾아보셔도 싸면서 좋은 오일은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우문 안에서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3R 제품, 자, 이 3R 제품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외부에 나와 있어요. 외부에. 이게 3R이라는 게 외부에 나와 있다 보니까는 오일 온도를 떨궈버리는 거예요. 오일 온도를. 자, 오일 온도를 떨구니까 어떻게 될까요? 유로4, DPF를 녹여야 될 온도점을 못 올리는 거예요, 제대로. 애들이 때를 밀라고 애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목욕탕을. 때를 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뜨거운 물에 담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죠? 오래 있어야죠. 그래야지 딱 나왔을 때가 제대로 딱 한 번에 밀릴 수 있어요. 근데 이놈의 새끼들이 장난친다고 냉탕을 그냥 온탕을 그냥 미친놈처럼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애들이. 그럼 때 밀라 그러면 저 진짜 때 안 밀려요.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아들 셋을 때를 밀라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놈들 팔딱팔딱거리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을 못 가는데 아주 미친 줄 알았어요. 지들은 재밌죠. 저는 죽겠죠. 우스갯소리인데 이게 진짜 3R의 원인이에요. 이 유로4 오면서 군대에서도 3R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군대 군필자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3R을 뺀 거예요. 뺄 수밖에 없었어요. 온도를 떨궈버리기 때문에. 제품은 진짜 좋아요. 근데 오일 온도를 떨궈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R 제품이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빠진 거예요. 자, 이제 그 3R에 대한, 그러니까 3R이 유로4로 오면서 이게 없어진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없어진 이유가. 자, 오일 온도를 무조건 내려서 좋은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내리면 안 돼요. 소음기가 연소가 안 돼요. 자, 이제 소음기로 넘어가 드릴게요.
소음기로 잠깐 넘어가기 전에 요소수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소수에 대한 잘못된 지식. 첫 번째, 풀. 항상 말씀드리죠. 요소수 풀로 채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조금 후열을 좀 해주시고, 이 소음기가 재생되고 있는 시간 내에는 절대 시동을 끄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온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계속 소음기 태운다고 경유가 뒤에서 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경유가 쏘면서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불안전 연소가 심해요. 그럼 질소산화물 자체가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질소산화물이 엄청 많이 나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요소수가 엄청 쌓여. 요소수가 엄청 쏘는데 거기서 시동을 확 끈다? 그럼 기체가 돼갖고 미세하게 뿌리고 있는 부분이, 이게 배기가 나오면서 같이 다 타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시동이 꺼져 있으니까, 배기가스가 안 나오니까. 그럼 그 온도에서, 높은 온도에서 기체화돼 있다가 서서히, 그러니까 엄청 많이 뿌리거든요. 그게 서서히 식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식어요. 그러면 그게 식은 거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기체, 액체, 고체가 되는 거예요. 기체, 액체, 고체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얀색 덩어리 결정체가 생겨갖고 거기에 머무르는. 요소수는 촉매를 녹이는 제품이 아니에요. 도와주는 제품이 아니에요. 촉매가 녹게 편하게 나가게끔 해주는 제품이 아니에요. 질소산화물을 중화하기 위해서 쏘는 거예요. 중화하기 위해서. 파마 중화제처럼 쏘는 거예요. 그냥 파마 중화시키는 거, 약품을. 요소수는 그냥 질소산화물 중화시키는 거지 소음기를 녹이는 제품들이 아니에요. 자, 요소수는 여기서 끝.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더 많이 알고 싶으시면, 더 많이 공부하시면,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알기 쉽게 그냥 크게 뭉퉁뭉퉁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운전자가 알아듣기 편하게. 그러니까 저한테 전문적인 그거를 바라지 마세요. 이게 용어가 알기 편하게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니까, 이게 태클 걸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이야기하면은 언제, 이게 어차피 크게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서울로 가는 방법이 좀 틀릴 뿐이지 서울로는 가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자꾸 태클 걸지 마세요. 태클은 잘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못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설명 많이 나오잖아요. 저 말고도 더 자세히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은 저보다 더 많이 설명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자, 여기서 패스. 그리고 촉매. 야, 이 촉매가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청소해서 쓰면은 영원히 쓰는 줄 알고 계신 게, 쓰는 줄 아세요. 자, 아까 설명해 드렸죠. 디젤은 압축 폭발이에요. 온도예요. 압축 폭발하는 온도가 굉장히 상사점이 잘 맞고, 굉장히 그 온도가 이게 딱 그 온도가 딱 정확하게 맞아야지만이 완전 연소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3R을 달아놓고 온도를 낮춰갖고 정확하게 그걸 해주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더 좋지 않겠냐. 아까도 설명해 드렸죠. 차가 힘을 쓰고 냉각시 온도가 오버페이스 했을 때, 그때 매연이 나와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 매연이 나온 놈들이 촉매에 낑겨요. 그렇기 때문에 3R이라는 제품을 달고 이거를 할 경우에는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안단차와 단차와. 그러면 안단차들은 이 연소를 계속 하면서 열이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계속 소음기를 쪽에, 엔진 소리도 좀 그렇고 컨디션이 좀 그렇겠죠. 정상적이진 않죠. 그러면 이 3R은 부드러워. 열이 식으니까 부드러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소음기가 안 녹는다는 거예요. 소음기가.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만성 변비,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로 확 돌아가는 거예요. 채식주의자로. 그러면은 지금 당장 효과는 내방 지방부터 해서 모든 이게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살도 빠져, 내방 지방도 빠져, 뭐도 빠져 다 좋아. 채식주의자로. 근데 중요한 거는 나중에 변비가 와요. 똥을 못 써요. 그럼 똥 올라 죽는 거예요. 이게 차나 사람 몸이나 비슷하다고 거기에 비유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그 비하를 하고 뭔가에 대해서 그걸 하는 건 아닙니다. 여하튼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촉매,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게 촉매라는 것 자체가 딱 있어요. 근데 이 셀, 도자기 성분이 이 셀이란, 그러니까 명칭이 수십 가지예요. 여하튼 소음기 안에 필터, 소음기 안에 있는 필터, 이게 유로 4, 유로 5, 유로 6 DPF만 갈아 제껴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얘네는 열에 의해서 반응을 하고 열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이 열화가 되면은 문제가 크게 돼요. 예전에 우리 우주 왕복선 있잖아요. 이게 우주 왕복선이 한번 떴다가 내려올 때 이 밑에 있는 도자기 성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검은색, 비행기 바닥에 있는 검은색 이 부분이, 이게 촉매의 성분하고 똑같다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자기 성분, 이 세라믹이. 그러면 이 부분이 영원히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발 어느 정도 일정한 키로수를, 그러니까 관리를, 말 그대로 하드코어, 짐의 무게에 따라서 하드코어를 하게 될 경우에 수명이 단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드코어. 근데 우리는 거의 하드코어죠. 근데 이게 트레라냐 컨테이너냐, 진짜 덤프가 가장 하드코어예요. 제가 비교가 안 돼요. 진짜 덤프가 제일 하드코어예요. 제일 무게가 많이 실어요. 그리고 시내길을 팔딱팔딱 거리고 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스트레스가 가장 심해요. 2차가 돼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좀 알아두셔야 될 게, 60만 70만 넘어가시면요, 지금 청소업체들이 굉장히, 진짜 대한민국 짱, 이건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어. 짱이야. 왜? 소음기 업체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 가시잖아요. DPF만 하지 마세요. 70만 60 80만 되신 분들은 소음기를 다 내리세요. DPF를 손을 보시면서 그 안에 있는 SCR 이것까지 다 교환해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차 성능 또 좋아져요. 소음기는 일정한 시간이 돼서 이게 녹고 나가고 요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온도, 스트레스, 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로는 짐이 어떻게 되냐, 지금 현재로는 10톤 정도 하중이면 마력대가 300에서 400마력이 좋아요. 자, 15톤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걔네는 공차 중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총 중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짐 실는 실제 중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15톤, 20톤 요 정도 사이즈, 요거는 500에서 600대가 제일 좋아요. 500대가 딱 좋아요. 자, 내가 짐 실는 무게가 20톤 이상 넘어간다, 실중량이. 걔는 무조건 지금은 600에서 700마력대가 제일 좋아요. 왜 좋으냐? 왜? 소음기가 잘 녹아요. 배출가스 온도가 이게 CC, 말 그대로 CC로 CC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옥탄, 색탄, 휘발유 차들은 이 촉매가 망가질 일이 없어요. 왜? 온도가 진짜 높아요. 걔네는 진짜 이 배출가스 온도가 상상을 초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디젤 차들에 비유하면은 진짜 어마어마해요. 걔네는. 아이, 불질러 보시면 아시잖아요. 휘발유 불질러 보셨잖아요. 경유 불질러 보셨잖아요. 이게 틀려요. 이게 이 파이어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마력대가 높아야 소음기가 잘 녹아요. 지금은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쓰는 제품은 오일을 꼭 써달라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써달라는 게 아니고 정말로 좋아하시는 브랜드 오일 중에 회사에 가서 물어보세요. 정말 비싸고 좋은 오일이 있냐고. 단지 수입을 안 해올 뿐이에요. 왜? 판매가 안 되는데 어떻게, 장사하는 사람이 팔리는 물건은 팔지, 안 팔리는 물건은 뭐하러 팔겠습니까? 정말 좋은 오일이 있고, 그 회사들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만든 오일들이 있어요. 그 오일을 정말 좋아하시는 브랜드 가서 그 오일 갖다 쓰세요. 그리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정말 틀려요. 에어드라이기, 첫 번째 에어드라이 카본 절대 나오면 안 돼요. 에어드라이기 카본이 나온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그만큼
카본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오일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공식이에요. 비싸고 좋은 오일은 에어드락에 카본이 거의 안 나와야 정상입니다. 교환 주기도 그렇지만 오일 색상 변이 속도도 틀려요. 그리고 미션 대우 감속기 오일 다 똑같아요. 나오는 쇳가루 양이 틀려요. 쇳가루 양, 쇳가루 크기 요게 다 틀리죠. 미션 변속 충격, 미션 소리부터 다 틀립니다. 요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날씨 더우신데 안전운전 해 주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요. 뭐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좀 정리를 나름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튼 안전운전 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